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황, 그리고 미국 CIA가 러시아 권력층 상층부를 흔드는 작업에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이래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놓고 상층부 흔들기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폭탄을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폭탄이 러시아가 준 겁니다. 계속 갖다 바치듯이 조공을 거의 무제한처럼, 화수분처럼 조공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조공한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병력은 640명을 살상했다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고요. 전차는 23대 격파. 갑자기 전차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개 대대급 전차 부대가 하루에 사라졌는데, 장갑차도 23대 격파, 차량 47대 격파됐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가 오레오브 쪽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양쪽에서 에워싸듯이 뭔가 가마솥을 덮는 것처럼 이런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세에 나서기 때문에 당연히 격파되는 게 많죠. 그런 영향 때문인 것 같다. 또 야포는 여전히 많습니다. 31문의 야포가 격파됐고, 다란장 로켓도 한 문이 격파돼서 2개 대대급의 포병부대가 하루에 또 사라졌죠. 무인 항공기는 29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전선 상황을 보면,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39회의 교전을 했고 여전히 공세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로보틴의 남쪽 그리고 베르보브 서쪽을 탈환했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로보틴의 남쪽에 이 노보프로코피우카가 있죠. 그 초입까지 들어갔다 라는 말이 되고, 베르보브 정착촌의 서쪽을 탈환했다. 그래서 베르보브에서 시가전에 들어갔다. 근데 베르보브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전에 들어갔으면 곧 뭔가 성과가 나오겠죠. 이런 전황을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브얀스크, 그러니까 체르니우, 키우에서 북동쪽으로 있는 큰 도시죠. 체르니우 북쪽에 벨라루스가 있고 그 옆이 러시아의 브란스크예요. 그 브란스크에 있는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부품 공장을 드론을 가지고 공습해서 파괴시켜버렸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영상과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가 이제 브란스크 지역의 전자부품 공장인데, 러시아군의 순항미사일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파괴가 되었어요. 정말 드론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신임 국방장관은 취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5가지 중점 사업을 말을 했는데, 그 중에 1순위, 최우선 순위가 군사력 강화다. 그리고 2순위는 동맹과의 협력 강화다라는 등 해서 5개의 방침을 밝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제 블링컨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 1.75억 달러치 말고 추가로 그 외에 다시 6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의 미사일 탄과, 그리고 155mm 포탄, 하이마스의 로켓탄, 이런 것들 주로 해서 탄약 위주로, 물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탄약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고가의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 해서 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발표를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미국이 엠랩 190대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이 엠랩이 바로 이거죠. 맥스프로 장갑차인데, 이게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러시아군에게 에워싸여서 기관총 세례받고 RPG 공격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還했다는 그런 장갑차 아니겠습니까? 이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전을 하면서 9,000대 가량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190대 갖다 줘도 거의 아직도 무한정 남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190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겠죠. 그 중에서 190대 추가로 준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
이번 전쟁 중에서 정말 그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고, 또 러시아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암살 작전도 했는데 실패를 했죠. 이 사람이 부다노프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했답니다. 그러니까 중장 진급했으니까 별을 한 개 더 달았으니 영향력이 더 강화되겠죠. 여기서 중장은, 이 사람은 나토 체제에서 진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장이 아니고 중장, 별 3개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전쟁 이전에 또 나토와의 협력 이전에 별 3개를 딴 사람들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에서도 상장이라는 계급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나토와의 협력 체계 하에서 별을 추가로 달았기 때문에 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7일이 우크라이나 정보병과의 날이다 라는 건데, 제렌스키 대통령이 여기 찾아가서 별 달아주고 축하해주고 하는데, 병과의 날이니까 이제 그 병과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헬리콥터가 보이는데, 이 헬리콥터가 뭐냐? 최근에 러시아군이 조종사와 승조원을 죽이고 혼자서 몰고 온 바로 그 헬기 아닙니까? 그거 군사정보부에서, 즉 이 공작을 잘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라는 상징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병과의 날에 대통령이 이 헬기를 성과라고 하고, 이 헬기를 바탕으로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별을 1개 더 달아줬다. 이제 별이 3개가 됐으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생기겠다. 즉 러시아에게는 나쁜 뉴스다라는 거죠. 러시아의 친 쇼이구 국방장관계 장성 3명이 일제 진급했는데, 특징은 기갑 전력이 병과 장군이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부 군광구 사령관 안드레이 모르드비체프 상장인데, 이 사람은 중장 별 2개였어요. 그런데 상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크레미나 공세를 지금 실패하고 있죠. 러시아판 발지 대전투라고 해서 거의 몇 개 군단급을 동원해서 크레미나를 때리는데 성과가 없이 병력만 갈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했어 하고 진급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도 국방부 기갑국장인데, 알렉산드르 세즈다코프, 지금 별 하나예요. 근데 별을 하나 더 달아서 중장이 되는데, 구형 전차 복원 사업을 총괄해서 잘했다. 그러니까 T-62, T-55 이런 거 잘 가져왔다라는 건데, 하여튼 그걸로 별 하나 더 달았어요. 그런데 이 기갑병과는 바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병과고, 그리고 쇼이구 장관이 신임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이 사람은 기갑이 아니고 공수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쇼이구와 또 게라시모프와 공수군은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어떻게 별을 더 줬냐? 이 사람은 겐나드 알라시킨 상장인데 바흐무트 전선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흐무트 전선 지금 실패하고 있죠. 그런데도 별을 더 달아줘요. 테플린스키 현재 공수군 사령관이 대항마로 떠오르니까 그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차기로 테플린스키를 밀어내고 이 사람을 공수군 사령관에 임명하려고 미리 별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아니 러시아 장군들 왜 이렇게 뚱뚱합니까? 운동 이런 거 전혀 안 하는가 봅니다. 아니 그러면서 저보다 훨씬 더 뚱뚱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갑국장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뚱뚱한데 하체가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 운동이라고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체격을 가지고 밑에서 정말 힘들게 보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작전하고 있는 이 병사들에게 어떤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참 기가 차죠. 우리나라 장군들은 정말 날씬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장군들 정말 참 대단하다. 끝까지 체격 관리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러시아 장군들 보면 정말 우리나라 장군들 훌륭한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방공 책임자가 체포되었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최근에 모스크바가 막 뻥뻥 뚫리고 여기저기 드론 터지고 한 그런 것 가지고 책임을 졌냐?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구속을 해버렸는데, 5개코 소장 별 하나예요. 모스크바 방공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시켰는데, 실제로는 방공 뚫렸어 하면은 자기네들은 뚫린 게 아니고 불이 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방부가 거짓말한 게 들키니까 그냥 다른 말로 뇌물수수 혐의라고 구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책임을 진 것. 방공이 왜 자꾸 뚫려? 왜 드론이 자꾸 모스크바로 날아와? 그리고 푸틴
각하의 관제 왜 떨어져? 이런 거로 아마 구속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긍정평가했고, 그러면서 이번 연말쯤 되면 방어선을 모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연말 되려면 이제 라스푸티차가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연말쯤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지 저로서는 조금 의아스럽지만, 아무튼 미국 국방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와 바흐무트에서 전술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어떤 승리를 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파이를 모집한다는 공개 구인 광고를 냈던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이번에는 러시아 군인과 정보기관 관료들을 대상으로 전향하라는 선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 내부의 극심한 내홍을 파고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향할지 주목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텔레그램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여러 SNS 채널을 통해 러시아 군인과 정보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 모집 광고를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월 7일 공개했습니다. CIA가 공개한 1분 36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러시아 관료를 연기하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영상에서 CIA는 최근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갈등을 파고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CIA와 협력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들은 나는 진실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믿기는 했지만 정직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부 공식 발표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라고 모두에게 말한 사람은 나였지만 정작 그렇게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더라 라며 러시아군과 정보기관에 만연한 허위 보고 관례를 꼬집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나는 내 원칙을 어기고 이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직함이 보상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며 진실과 허위 보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러시아 관료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나는 좋은 사람이다. 여전히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며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관료 조직 내부의 허위 보고 관행과 분위기를 또 한 번 저격했습니다. CIA는 영상 말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다 라며 보안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연락하라 라며 자신들과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CIA는 지난 5월 15일에도 유사한 영상을 올려 일반 러시아 시민들에게 CIA의 협력자가 되라는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상에는 러시아의 모순과 진실 은폐에 대해 회의감을 가진 일반인 남성 시민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CIA는 러시아의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라며 일반 시민 협력자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은 CIA가 대놓고 러시아의 현역 군인과 관료들을 포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CIA의 이 같은 시도는 최근 러시아 내부에서 일고 있는 갈등과 분열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공작이 성공하고 고위급 관료가 CIA와 접촉할 경우 이번 공작은 단순히 러시아 내부의 스파이 세력을 구축하는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의 정보전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번 조치로 미국과 러시아의 그림자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CIA가 정말 과감한 작전을 합니다. 정말 대놓고 그냥 우리 편으로 와라, 연락해라 라는 건데, 자, 이 영상이에요. 트위터라든지 지금 X로 바뀌었죠. 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마구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올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남성인데, 이 남성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아마도 어떤 그 정보 당국의 고급 관료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요. 출근해서 계속 코네를 하는 겁니다. 코네를 하면서 야, 내가 CIA 컨택할까? CIA 이제 컨택하는 이 영상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 집무실의 노트북에서 계속 코네를 합니다. 그 서류가 많아요. 다 허위보고다 이거죠. 허위보고 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허위보고 안 하면 승진 못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노트북을 딱 접는데 아들 사진이 보여요. 액자로. 그래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이미지를 풍기는 거죠. 출근하는 모습 보면 입구 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분증만 탁 보여주고 올라가는 걸 보면 아주 높은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군, 그리고 FSB 같은 뭐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 자, 연락하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상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 우리 내부에 지금 수상한 놈들, 또 저기 CIA 진짜 컨택할 수 있는 놈들 찾아봐, 이거 내려가겠죠. 그게 벌써 내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CIA가 잘하고 있다. 또 궁금한 게, 지난 5월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오신트 소식통 모집하는 거죠.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 이번에는 대가가 꽤 클 거다. 그러니까 보상도 받아라. 정직, 여기에 대한 신념도 지키고 보상도 받아라 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보상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군의 엄청난 조공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보상받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뢰 싸움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1차 방어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러시아 지뢰를 노획한 우크라이나군이 남아도는 지뢰를 이용한 신무기를 만들었고, 러시아 역시 이에 대응해 지뢰 노획을 막기 위한 함정을 설치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을 돌파하고 2차 방어선 일부에 구멍을 냈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차 방어선에서 버티고 있는 러시아군 머리 위에 러시아군 지뢰가 쏟아지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9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2차 방어선 주요 거점의 러시아군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는 러시아군 지뢰는 다름 아닌 TM-62 대전차 지뢰인데요.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그들은 최근 러시아군 진지와 전차, 차량 위에 떨어지고 있는 폭탄이 일반적인 폭탄이 아니라 대전차 지뢰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뢰들은 러시아가 1차 방어선 전방에 천문학적인 양을 살포한 TM-62에 수류탄용 신관이 장착된 변종이었는데요. 드론에서 투하된 이 지뢰들은 지민에 닿기가 무섭게 폭발해 무려 7.5kg의 강력한 작약을 터뜨려 주변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대량으로 사용된 TM-62 지뢰는 전체 중량 9.5kg의 무게에 무려 7.5kg의 TNT 또는 RDX 폭약이 내장된 대전차 지뢰인데요. 일반적인 155mm 고폭탄에 내장된 작약량이 7kg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위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량으로 획득한 TM-62 지뢰의 압력식 신관을 제거하고 여기에 수류탄용 신관을 붙여 투하 몇 초 뒤 폭발하거나 지면에 닿는 즉시 폭발하도록 개조했는데요. 전장에서 전해지는 TM-62 폭발 영상들을 보면 어지간한 대구경 포병 화기에 필적하는 폭발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1차 방어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양이 수거된 이 대전차 지뢰들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었는데요. TM-62를 개조한 항공폭탄이 개발되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TM-62 지뢰 개조 활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뢰 수거 작업에 나서자 러시아는 대전차 지뢰 밑에 대인 지뢰를 까는 방식, 이른바 더블탭 매설 전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블탭 매설 방식은 대전차 지뢰 밑에 압력식 대인 지뢰나 안전핀을 제거한 수류탄을 깔아 대전차 지뢰를 들어 올리는 순간 폭발하도록 만든 일종의 부비 트랩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방해 전술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1차 방어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대전차 지뢰 숫자가 워낙 많아 드론을 이용한 지뢰 개조 항공폭탄 투하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졸지에 우크라이나군에 대량의 폭탄을 기증한 꼴이 된 러시아, 여러모로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런 폭탄 꽝 터지죠. 그런데 지뢰를 워낙 많이 매설하다 보니까, 매설도 아니죠. 그냥 살포했죠, 살포. 그냥 도로에 그냥 아무 데나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 워낙 많은 이런 지뢰들 다 가져가서 어떻게 처리해 하다가 이거 드론에다가 갖다 붙여서 떨어뜨리자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폭격기 폭탄으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위에 하얀 거 있습니다. 이게 신관이죠. 이 신관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했죠. 신관 제거해서 지금 뚜껑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페트병 같은 거 있는데,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동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뭔가 더 밸런스가 맞아서 이 과학의 세계는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다른 데로 흩날리지 않고 똑바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촉 신관,
또는 시한신관, 수류탄 거 까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법 큰 쿼드콥터형 드론 있죠. 그 드론에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러시아군, 이 카메라 있으니까 러시아군 머리를 탁 가서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집어넣고 떨어뜨리고 폭발하는지 동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딸깍 하면은 툭 떨어져요. 자, 이게 이제 진짜로 보면 툭 떨어지면서 페트병 때문에 뱅글뱅글 돌면서 똑바로 가서 꽝 터지는데 이 폭발력이 엄청나죠. 이 폭발력이 얼마나 세냐. 일반 155mm 포탄 그 자경량이 7kg인데 여기도 7.5kg. 그러니까 155mm 포탄의 폭약량보다 500g이나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155mm 포탄은 포탄 무게 하나가 40kg이니까 이 그 7kg의 폭약이 폭발을 하면서 그 나머지 뭐 30kg 넘는 그 금속 덩이가 터지면서 이제 그 파편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건데 이건 뭐 9.5kg 그러니까 이 나머지 파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한 2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7kg이 바로 옆에서 터지면 그 폭발 압력에 사람 그냥 뭐 박살 나는 거죠. 뭐 한 5에서 10m는 그 압력에 의해서만 해도 폭압에 의해서만 큰 살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냥 전차나 장갑차 위에 터지면 그냥 그 전차 장갑차는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이런 걸 러시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뿌려놨으니까 들고 오면 되는데 최근에는 들고 가니까 그 밑에다가 수류탄 까놓고 해서 들면 터지게. 근데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여기다가 대금으로 쑤셔서 안 터지게 만들고 바로 그냥 또 깔끔하게 또 제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장군멍군을 계속하고 있는데 장군멍군 할 때마다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러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정말 이 우크라이나의 국가 생존을 위한 이런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계속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